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 특수관계인이 누굽니까? 대부분 뭐 배우자도 되겠고 가족이죠. 친족. 그죠? 특수관계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의뢰인들과의 어떤 그 설명을 할 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증여관계라든가 이런 세금관계 부분을 자주 있는데, 그럼 내 자식한테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 부모한테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될까? 차용증을 써야 되냐? 차용증 쓰세요. 차용증 그럼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은 지급하는 걸로 하고 엄마 통장 만들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카드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집어넣는 게 아니지. 이자는 집어넣고 그 이자는 내가 쓰면 되니까. 그죠? 자, 어찌됐든 차용증과 이자는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세금 문제를 빠져나가는 방법, 의뢰인들과 설명하는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입장을 보면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한다면 얘는 무엇으로 볼까요? 증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봐서 째로 봅니다. 얘들은. 째로 보는데 빠져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자, 증빙자료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얘는 증여죠. 그죠? 그러니까 증여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증여세는 1억 이하면 10%, 그죠? 5억 이하면 20%, 10억 이하면 30%, 30억 이하면 40%, 30억 이상이면 50%. 50% 내도 30억 이상 증여받으면 좋겠다. 그지? 물론 누진공제가 있죠. 뭐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이렇게 누진공제가 있지만 어찌든 간에 증여세는 부과합니다. 없으니까. 증여라는 것이. 그럼 증빙자료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 요게 차용증하고 이자 지급한 증빙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차용증만 쓸 수도 있고 차용증 플러스 이자 지급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금액에 따라 틀려집니다. 어떤 금액에 따라 틀려지냐?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해야 됩니다. 차용 금액이 3억이면 3억 곱하기 4.6이 나옵니다. 선생님 4.6이 뭡니까? 4.6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받아야만 되는 이자율. 무조건 4.6%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4.6%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4.6%에서 실제 지급 이자율을 만약에 2%를 했다. 그러면 2.6%를 갖다 안 한 거죠. 자, 2.6%를 안 했으면 만약에 3억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2.6%를 안 했잖아. 그럼 2.6%를 안 했다면 2%만 지급했다면 지급 안 한 돈이 얼마냐? 2, 3은 6, 3, 6, 18, 780만 원이에요. 안 한 돈이. 지급을 해야 4.6%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얘는 2%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지급을. 그러면 해야 될 금액에서 얘를 2.6%를 안 했으니까 780만 원을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연간 특수관계인의 이자 지급에서 1,0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증여세가 면제입니다. 증여세 매기는 사람이 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나 이 내야 될 돈이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부모한테 2억을 빌렸어요. 2억에다가 법정 이자율이 4.6%죠? 그죠? 그럼 4.6%면 얼마야? 920만 원이네. 그죠? 4.6%를 다 안 내도 얘는 증여세 면제 대상 됩니까? 되잖아.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2억 2천이 넘어가 버리면 4.6%를 계산하면은 천 몇십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니까 2억 천까지, 보통 2억 정도까지는 그때, 그러면 얘는 차용증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이자 지급을 하면은 얘가 넘어가 버리면은 어차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까 이자 지급을 갖다가 착실히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한테 2억을 빌렸어요. 근데 증빙서류가 없어. 그러면 곱하기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2억 곱하기 4.6%에서 증빙서류 없네. 없으면 얘는 뭐야? 얘는 무조건 뭐야? 얘는 증여세 내는 거지 뭐야. 증빙서류가 없다 그랬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억이라니까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라면 5천만 원까지가 되죠. 그죠? 증여 사실이 없다라고 가정하에 5천만 원 빼면 1억 5천이네. 1억 5천 증여받은 거죠. 1억 5천은 몇 프로? 20%. 1억은 10%, 5억 이하는 20%. 그죠? 20%면 얼마야?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에서 누진공제가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2천만 원에 대한 뭐가 붙습니까? 증여세가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증빙자료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면제 대상이잖아요. 2억이니까. 4.6%를 안 낸다 치더라도 92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용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면제 대상이 된다는 거야. 차용증도 꾸겨 갖고 있어야 돼. 빳빳한 종이다 지금 방금 쓴 것처럼 하면 안 돼.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의뢰인한테 좀 이렇게 꾸기고 해갖고 뭐 이렇게 도장도 좀 이렇게 뭐 삐뚤어 쓰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쓴다 하면 이자 지급을 하는 게 좋아요. 이자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 봐라. 세무서에서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아까 얘기했잖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의뢰인한테 이런 편법까지 알려주시면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버지로부터 3억을 차용했는데 증빙서류가 되어 있고 2%의 이자에 지급됐어요. 자, 그럼 계산하면 3억에 몇 프로? 4.6%에서 마이너스 몇? 2%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몇 프로 지급한 거야? 몇 프로 지급을 안 한 거야? 2.6%를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2, 3은 6, 6, 3, 18, 780만 원을 지급을 안 한 거죠. 1000만 원 이하는 괜찮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면제 되겠죠. 그죠? 얘는 1%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 안 한 게 3.6%죠. 3.6%면은 얼마가 나온 거야? 6, 3, 18, 1080만 원이 나오네. 그죠? 여기서 3.6을 곱하면, 그죠? 3, 3, 9, 3, 6, 18, 1080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계산을 이렇게 해라고 내가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죠? 왜? 780만 원이니까. 근데 얘는 조금 아까 계산대로 108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될 분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증여세 납부 부과 대상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증빙서를 갖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존경하는 의뢰인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무이자로 원금 상환을 경우를 굉장히 차이점이 납니다. 자, 차용증은 무조건 쓰되 이자를 지급하느냐 아니면 나 이자 지급 안 하고 원금을 착실히 그냥 갚아 나갈래 라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준점을 2억이라는 기준점을 한번 둬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억도 차용증은 써야 되겠죠. 자, 쓰는데 이자를 지급한다면 어차피 얘는 면세대장이죠. 그러나 만약에 2억이 넘어갖고 3억이라 그러면은 얘는 무이자 원금 상환을 할 수가 없어요. 무이자로 해서는. 왜? 4.6%라 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1,000만 원이 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금 상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4.6, 1,000만 원이 안 넘는 범위. 그러니까 2억 이하에 빌렸을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도 원금 상환을 하는 게 낫겠고, 3억 같은 경우에 4.6%를 곱해가지고 어차피 1,000만 원 넘을 것 같으면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한계점을 2억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점을 2억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했어요. 10년간 연 5%씩. 그럼 10년간 1년간 얼마씩 낸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씩 낸다는 얘기네. 2억이니까. 그죠? 2억에 5%니까. 자,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지급하는 경우로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았죠. 그러면은 무슨 소득이 발생돼요? 이자 소득이 발생되죠. 그럼 종합과세대장이죠.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자 소득이 발생된다면 내가 가만히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사업소득이 발생된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요. 소득이 발생되면은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자만 지급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잖아. 그죠? 자, 그런 경우하고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지금 설명하는 건 2억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3억이나 2억 5천 이거는 어차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무이자 원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것이고 2억 이하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1,000만 원씩 얘는 그냥 원금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했어요. 자, 아까와도 틀리죠? 이자 얘는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님은 이자 소득 발생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자 소득 발생도 안 되고 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돼야 되겠죠? 의료보험 수가도 그냥 그대로 돼야 되고. 그죠? 그러나 본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1억을 갚았죠. 그럼 남은 돈은 얼마? 1억밖에 없잖아. 아까 이자만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돈이 2억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얘는 1억만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억 이하에 차용할 경우에는 차용증은 쓰되 무이자 원금 상환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억 정도가 된다면 무이자 원금 상환이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고 그 다음에 4.6%에서 어느 정도의 한 2%나 2.5% 주면 1,000만 원 이하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